들이 확장되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고, 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집중도 생길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오늘 민준이 박시전 얘기했잖아. 박시전 얘기했잖아, 네가. 부정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박시전인데 하여튼 그래서 박시전이 뭐 어떻단 얘기야? 뭐 어떻냐고요? 박시전을 공부했다며. 네네네. 그럼 공부해서 남은 게 뭐냐고. 내용이나 박시전의 공부의 목적이 뭐야? 박시전이요? 국어에서 박시전에 대해서 감상을 했잖아. 네. 박시전은 갈래로 보면 무슨 갈래야? 고전소설. 문학 갈래잖아. 아 네네. 문학 갈래면 뭐야 기본적으로? 소설. 아니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뭐냐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박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소설이요, 뭐 전기요, 뭐 설화소설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의 텍스트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적어도 국어를 할 때 그 텍스트를 그냥 달달달 외워서 무슨 거기에서 나오는 소재가 뭐고 주제가 뭐고 뭐 작자가 누구고 이런 거를 달달 외우는 게 의미가 없고, 박시전을 읽었으면 박시전에 소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주제, 구성, 문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게 소설 감상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본질을 보는 거 아니겠어? 응? 그래야 공부가 심지어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맛을 음미하지 말고 이거는 단맛, 이거는 쓴맛, 이건 매운맛, 이렇게 맛을 굳이 구분하면서 떡볶이를 먹지는 않잖아. 먹어보고 맛있네 뭐 이러고 먹지.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야.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서 흥미가 유발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그것도 그렇잖아. 반전이 있어 없어 소설에? 반전이 있잖아. 반전이 있으면 반전은 무엇을 알려줘? 기본적으로 반전이라는 게 그거야. 반전이라는 거는 어떤 때 반전이, 공포 영화에 뭐가 제일 많아? 반전이 많잖아. 네. 조용히 가다가 뭐가 확 튀어나오거나 팔에 뭐 푹 찔리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런데 그게 좀 어떤 용어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그게 약간 역설적인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분명히 못생기고 비천하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벤져스로 변하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전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재미를 느낀다. 재미를. 그래서 소설의 대부분 아주 예쁜 애가 있었고 걔가 아주 공부를 잘했고 걔가 아주 시집을 잘 갔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그럼 그게 소설이 돼? 안 돼요. 항상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여튼 뭐 또 사고를 당하고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개고생을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막판에 사기를 당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 인생도. 그래서 나는 소설을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에 적어도 다 마찬가지지. 앞으로 수많은 책을 보게 될 텐데, 책을 본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소설이면 소설. 우리 비문학은 뭐라 그랬어 내가?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약간 뭐 주장하고 그런 글. 그러니까 그거 조금
체계적으로 갈래를 잡아놓으라고. 문학 뭐 문학 갈래와 비문학 갈래가 있으면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정서나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비문학이라고 하면은 논리적인 글이 대부분이고 논설문이라고 그랬고 설명문이라고 그랬잖아. 대표적인 갈래가. 논설문은 뭐야? 논설문 하면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설명. 주장이야. 주장. 내 주장. 나는 이걸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 2, 3, 4. 또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 2, 3, 4. 어떤 주장과 그 근거를 대는 거야. 근거를. 그래서 근거를 대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 그 근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게 돼?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 봐봐 너희들 니들이 친구들하고 또 집에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뭐 이건 이게 맞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어떤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근거가 어때? 멋져? 사리에 맞아? 안 맞잖아.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 해놓고 막 달달달달달 떠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장에 어떤 근거를 없이고 하는 말이 어때? 오히려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논설문이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독자는 그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된 논설문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로 독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명쾌하게 잘 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대부분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뭐 나름대로는 유명한 교수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독자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가 되게 많아. 굳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이렇다니까 이런 거다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실질적으로. 심지어 수능 문제에서조차. 물론 그것도 약간 깊이 있는 학문적인 어떤 그 에너지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맥센스 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하여튼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과 설명문도 있지. 설명문은 새로운 어떤 물건이라든가 새로운 제도라거나 새로운 어떠한 추상적이건 구체적이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측면의 글들을 설명문이라고. 그래서 그걸 비문학이라고 문학이라고 한다. 내가 이 이야기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게 자기 걸로 리마인드 돼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잖아.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란 말이야.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얘기했지. 기본적인 핵심 코어가 생기면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 갔다가도 여기서 뭔가 턱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코어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더 배양해서 에너지를 다시 키워가고 또 뭔가 부딪히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었는데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 소설을 읽어서 박시전 보고 너 뭘 느끼고 그거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 소리지? 그럼 내가 얘기했던 것부터 들어가야지. 문학,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대상으로 쓴 글이구나. 그러면 그걸 파악한다는 건 뭘까? 단순히 이야기를 줄줄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측면에서 쓴 글이고 어떤 스토리는 어떻고 그게 뭔가 뭔가 알리려고 하거나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야지.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영어를 하면 영어는 뭐냐? 언어요. 언어는 뭐니? 소통이요. 소통은 의미 전달이요. 의미 전달은 뭐니? 그건 절절절 외우고 있지.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생각하는 거는 착각하는데 암기하고는 다른 거야. 암기하고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과 암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놓고 자기가 생각하고 체계화 시켜놨다고 착각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지식도.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메모리가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에 그냥 어떤 텍스트를 그냥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 메모리처럼 돼야 된다 그랬잖아. 프레시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마다 연산이 자동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거를 프레시 메모리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익혔다가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와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내 지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SAC의 학습의 목표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공부라고 할지라도 공부가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져. 시간의 문제야. 그냥 계속 프레시 메모리에서 쭉 올라가면 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도 의학 공부, 법학 공부, 경제학 공부, 철학 공부, 뭐 인문학의 여러 영역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섭렵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느끼고 그거의 그 장점의 혜택을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새로 최신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될 수 있다.